안녕하세요. 지금 이 가방은 고가품은 아닌데도 상당히 편하고요. 애착이 있으니까 찾아오셨습니다. 이런데도 염색이 많이 해줬고, 여기 파이핑 부분도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복원을 해서 염색을 하는데,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쓰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이 복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비용적인 면으로 좀 일하는 사람과 일을 맡기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어찌 보면은 손님은 손님의 입장에서 나는 이 정도를 예상을 했었다,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,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, 이 정도 상태면 일반적인 멀쩡한 제품보다는 좀 일이 복잡하고 하니까 더 받아야 된다 하는 그 기준점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서로의 어떠한 적절하게, 제가 이렇게 애착이 있는 오래된 제품, 그리고 사용하시기에 사이즈가 딱 좋으니까 복원을 해서 더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. 제가 이제 조금 깎아드리기는 했는데, 저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더 감사하죠. 간혹 일을 하다 보면은요,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영상에는 많이 안 올리는데 수선 같은 거는 잘 안 올리잖아요. 그런데 이제 뭐냐면 골프 가방 같은 경우에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다는 거죠. 근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수선하는데 뭐 지퍼가 고장나는 일이 가장 많으니까요. 가정을 했을 때 가방의 가격은 저도 대략적으로 압니다.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100만원대가 넘어가는 것이고, 저렴한 것은 뭐 10만원대도 있어요. 그런데 수리를 하려고 딱 보다 보면은 천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된다든가, 바늘땀을 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.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. 그런데 간혹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뭐 지퍼 수리하는데 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요, 가방이 15만원인데 5만원이에요? 그래요. 뭐 어찌라고요. 그리고 끝부분이 복잡한 게 있어요. 가방이 싸고 비싸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뭐냐면 내가 일을 했을 때 바늘이 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,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꼭 간혹 그런 분들 보면은 어떠한, 그러면서 15만원짜리 가방 메면서 막 필드 갔다 왔다고 막 자랑하고 댕겨요.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, 아무튼 뭐 허세나 그런 것은 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월세 전세 살면서 외제차 타고 스포츠카 타고 그러면 뭐 돼요? 실속이 없는데. 그러니까 항상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. 동네 수선 뭐 옛날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함부로 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 가방을 보면 지금 무늬가 상당히 지금 그 사각형 모양이고, 또 뭐냐면은 이런 모서리 부분은 해졌는데, 모서리 같은 경우는 당겨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요. 이 파이핑을 복원을 하는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. 파이핑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면이 웬만하면 반질반질하게 나와야 되거든요. 자, 끈부터 시작해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. 이런 정도의 상태면은 손님이 아주 평상시에 잘 썼다는 것이죠. 잘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가방이 없어서 이것만 썼냐? 그거 절대 아니에요. 그거 절대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물건을 넣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. 대부분 손님들이 보면 그래요. 물론 이제 그 가격대가 있는 가방도 이렇게 이제 복원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게 편해서 쓴다고 그래요. 다른 가방이 있어도.
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내가 편하면 그 옷을 계속 입게 되는 거잖아요. 아주 드물지만은 어떤 그 자신의 입장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제 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없었으면 해요. 자, 여기가 아까 지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조금 오래되고 해진 부분이 많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게 세척을 하면 안 됩니다.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. 왜냐면 염색이 이 정도로 해질 정도면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. 사용 기간이. 그러다 보니까 염색이 비교적 잘 되는 편이란 얘기입니다. 자, 이제 광택이 있는 것과 세척을 했을 때 차이를 볼게요. 현재는 지금 광택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. 광택이 많이 없어졌죠. 많이 없어졌고 건조가 되면서 점점 더 없어집니다. 자, 이런 정도만 세척을 해야 돼요. 이 정도만. 그리고 이제 해진 부분들, 모서리도 그렇고요. 이제 복원은 이제 거의 전체가 들어가는데, 복원 같은 경우에도 좀 얇게 해줘야 돼요. 얇게. 이 엠보 무늬를 최대한 살려줘야 되니까요. 자, 끈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쭉 무늬는 그대로 있죠. 주름 무늬. 그리고 세척을 할 때요,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단면이 괜찮은지 그것도 확인을 꼭 해야 돼요. 자, 단면 같은 경우에는 금이 가거나, 지금 이 제품은 정말 오래됐지만 잘 쓰신 거예요. 단면이 이상이 없습니다. 단면을 왜 확인을 해야 하냐, 단면 같은 경우에도 손님하고 상담할 때 단면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제품이 참 복원을 했을 때 잘 나오고 손님들이 만족을 하시는데요. 평상시에 잘 쓰던 제품을 깨끗이 해주면은 소문도 잘 나요. 이쪽 부분만 살짝 더 해볼게요. 여기가 지금 이상하게 번질거리는데, 이상 없네요. 테두리도 많이 상했으니까 테두리도 꼼꼼히 해주고. 자, 오래 사용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해서 해진 제품들은요, 세척을 할 때 너무 힘을 주면 안 됩니다. 왜냐면 이 엠보가 만약에 좀 깊지가 않은 제품 같은 경우는 엠보까지 상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세척을 할 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. 엠보가 그대로 살아 있을 정도, 그 정도로 해서 표면에 광택을 없애주는 정도.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나면
염색이 잘 돼요. 그걸 알아두시면은 복원할 때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. 끈 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안 좋잖아요. 전체를 다 복원까지 들어가고 염색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,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비용을 제가 더 받아야 되는데, 끈의 복원 같은 경우는 그냥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. 좀 더 편하게 쓰신 가방을 더 오래 쓰고 이분이 만족을 하시면 저도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. 자, 오래된 가방은 세척을 할 때 너무 힘을 줘서 세척을 하면은 좋지는 않습니다.